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게 됩니다. 11월에 이제 중반을 향해서 갑니다. 지난주 우리는 좀 회복이 있었지만 다소 좀 기대에는 못 미치는 그런 수준이었는데요. 코스피와 코스닥이 좀 내렸습니다. 우리 이제 FOMC 부담으로 인해서 밀렸고요. 미국 증시는 또 경기에 대한 우려감들로 인해서 주가가 또 재차 밀려났네요. 미국은 한 1%가량 하락했습니다. S&P 기준으로 0.9%고요. 다우가 0.7%, 나스닥이 좀 더 밀렸습니다. 기술주들이 역시 고점에서 좀 흔들리는 모양새입니다. 1.6% 정도 밀려났습니다. 우리 야간 선물도 0.8% 약세니까 오늘도 좀 약하게 출발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번 주는 목요일에 또 이제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있는 날이고요. 파월 연설이 주중에 예정이 돼 있죠. 어떤 얘기를 또 파월 의장이 할지 두고 보고요. MSCI 반기 리뷰, 이제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나 또 게임 이벤트죠. 지스타 같은 게 열리기 때문에요. 게임주에 대한 관심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한 주 조금 더 이제 한 단계 올라가면서 지수를 좀 더 올릴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여전히 불안한 가운데 지지부진한 장세를 나타낼지 주 초반인데요. 미리 좀 변수 점검하면서 전략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마켓온 1부 시작하겠습니다. 예, 첫 코너 장용혁의 마켓 시그널로 시작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즈예요. 장용혁 팀장님 만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기대치에는 좀 못 미치지만 그래도 좀 올라왔습니다. 지난 10월이 워낙 고생해서요. 월말 기준으로 비교해 보니까 코스피가 한 3%, 코스닥은 6% 정도 올라왔는데요. 예, 조금 더 반등의 흐름을, 상승의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연일 방송 그렇게 하고 있고 10월 달에 코스피 기준으로 14% 정도 빠졌는데 이건 너무 과하게 밀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10월 달에 코스피 기준으로 14%가 밀렸었던 뭐 이유나 한번 설명해 봐요라고 얘기하면 제일 먼저 뭐 아마 얘기했었을 게 뭐 제롬 파월이 만들었었던 뭐 하락의 시작, 뭐 중립금리 코멘트서부터 이제 나갔었던 거죠. 그 자리에 뭐 미중 무역 전쟁이 브레이크 없이 굴러가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로 뭐 많이 내려갔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중간 선거 웃자웃자 한번 이런 얘기 가지고 10월 달 낙폭을 설명했었는데요. 11월 달 들어가지고 이제 하나하나씩 제껴집니다. 중간 선거는 지나갔고요. 미중 무역 전쟁도 한 번도 시작되고 나서 그 양국 정상이 만난 적이 없는데 이제 만나기 직전이죠. 예, 이제 만나서 멱살 잡지는 않을 테니까요. 뭐 얘기를 이어가겠죠.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 해결 안 된 거 뉴스 하나가 사실 연준의 코멘트인데, 사실 지난 11월 FOMC 같은 경우에는 이건 뭐 이 뾰족한 뭐 엄청난 뉴스 발표될 거라고 본 시각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게 뭐 시장에 실망감을 주는 재료로 보기에는 사실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이 12월 달에 금리 인상 가능성을 더 확고히 만들었다라는 점, 이번 주 코멘트에서 가장 귀 기울여서 들을 수 있는 게 연준 시각대로 점도표대로 이제 금리가 흘러갈 수 있다. 그렇게 될 우려가 높아졌다라는 게 시장의 최근 마이너스 요인인데, 적어도 이 부분에서 뭐 최근에 뭐 시장 약세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고 뭐 연준의 점도표를 좀 뭐 좀 하향시킬 수 있는 코멘트 비슷하게라도 나오면, 그러니까 결자 해지라 그랬잖아요. 네, 10월 달에 하락을 제롬 파월이 시작했으면 마지막에 이제 매듭 짓는 것도 패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 지금 스탠스로는 뭐 그렇게 시장 친화적인 얘기를 해줄까? 예, 조금 기대치를 너무 높이면 안 될 것 그러니까 같은데. 시장이 아직 제대로 못 튀어오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딱 하나만 생각해 보죠. 그 얘기를 시작하고 나서 시장이 이만큼 다쳤는데 과연 스탠스 변화 없이 점도표대로 그대로 끌고 갑니다. 내년에 3번 더 올리고 이 식으로 이 얘기를 이어가는 것도 분명히 무리가 있을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이제 시장의 결자해지 기대감이 좀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크게 본 거고요. 좁게 보면 지난 금요일에도 외국인 수급은 나쁘지 않았어요. 외국인이 최근
연일 삼성전자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도 요즘 매입세로 바뀌어서 들어오고 있죠. 연기금, 중소형 종목 쪽에서는 다 떨어내고 삼성전자 쪽으로 수급 상당 부분 많이 이동하고 있는 거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급 흐름이면은 밑을 보고 있으면 시가총액 넘버원을 사진 않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볼 수 있고요. 좀 수급상의 아쉬운 부분은 기관 투자자인데 지난 금요일에도 또 한술 크게 떠서 외국인 입에다 넣어주는 이 모습을 보여줬죠. 지난 금요일 기준 기관 현물 매도가 2,900억, 뭐 연일 이제 매도세를 퍼붓고 있는 기관 투자자들인데 우리가 수급의 중심을 외국인으로 읽었었으면 외국인 수급으로 앞으로의 방향도 예측을 해야지. 외국인 수급은 분명히 개선이 나왔는데 갑자기 기준을 바꿔서 금투계정의 매도가요. 뭐 이렇게 시장을 읽어버리면 이건 시장 죽도 밥도 안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 수급으로 시장 하락이 열렸었고 최근 분명히 개선세를 보이고 있으면 그 밑을 보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라는 쪽으로 시장을 읽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 11월 들어서 반등을 일부 시작을 했는데 더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뭐 빠질 때는 무차별적 하락이었지만 올라올 때는 선별적으로 올라온다라고 설명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좀 종목을 골라내는 작업들 뭐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좀 이따 종목에서 얘기를 또 드리겠습니다만 요즘 이런 경향이 좀 있어요. 뭐 된다 하더라 하면은 글로 일단 다 몰립니다. 그리고 뭐 오늘 좀 위험하다 하더라라고 하면 그쪽에선 다 뛰어나와요. 지난 금요일 날 아침에 우리가 폴더블 얘기했는데 네. 폴더블 관련주들이 일제히 다 급등이 금요일 날 나왔죠. 그래서 야 목요일 날 이렇게 올랐는데 또 오르겠어요? 예, 또 오르더라고요. 근데 금요일 날 시장에서 하락을 주도한 거는 제약바이오 업종이었죠. 셀트리온 장 끝나고 실적 나오는데 안 나온다 하더라. 그러다 보니까 뭐 장중 내내 제약바이오 쪽으로 마이너스가 쏠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뭐 가장 쉽게 해석하면은 뭐 실적 시즌이니까 실적 좋은 것 쪽으로 기대 높아지는 거야 당연할 거고 실적 우려된다라는 쪽에서는 뭐 어닝 쇼크 맞고 싶지 않으니까 뛰어나오고 싶은 거야 뭐 100번 이해합니다만 요즘 그런 그림들이 원체 강하다라는 거. 오늘 이쪽 좀 된다 싶으면 이쪽으로 일단 다 몰리고 그거 다음날 연속성 안 나오고 다른 쪽에서 나오면 또 그쪽에서 시세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가 막히게 트레이딩으로 돌리지 않으면 요즘 수익이 막 쌓이고 있는 국면은 아닙니다. 근데 꾸준히 올려 세우는 쪽들 있죠. 요즘 비철도 뭐 약간의 뭐 부침은 있었습니다만 저점 대비 올리고 있고 뭐 항공 뭐 이런 부분들 IT 내에서도 선별적으로 움직임들이 있어서 이 선별적인 움직임에 포커스를 맞춰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지. 우리가 V 반등으로 뭐 다시 주가 지수 뭐 2,500, 2,600 찍고 갑니다. 이 얘기를 아직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일단 돌아서는 국면에서 똘똘한 친구들이 먼저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아직은 시장 고 정도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큰 그림 쪽에서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우리가 1말 2초 때 소위 말해서 금리 텐트럼을 겪으면서 시장의 빅스 값이 수직으로 뛰어 올렸던 모습을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그 이전에 빅스가 이제 그 바닥에 누워 10피도 안 되던 그 빅스 바닥 찍던 그 시절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다들 똑같은 얘기했어요. 이거 정상은 아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빅스가 밑으로 처박혀서 가 있는 거는 이거 뭐 좀처럼 보기 어려웠었던 이 그림이다. 내 이거 처음 본다라고 보는 시각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때 가장 각광받았었던 이 상품들이 빅스 숏 ETF들, 그러니까 변동성이 죽으면 이익이 나는 상품들 이런 것들이 뭐 어마무시하게 많았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빅스가 이제 튀기 시작하니까 이 부분들이 기계적인 매도를 끌고 가면서 시장에 급락을 한번 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시장은 또 미증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안정세를 띄었었던 건데요. 그러니까 미중 둘이 멱살 잡고 싸우면 일단 중국이 져요. 대한민국은 중국 스탠스가 강해서 뭐 당연히 마이너스 요인입니다라고 시장 부진을 설명했지만 미증시 쪽에서는 다시 한번 빅스의 하향을 끌고 오는 모습들이 역력했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증시에서 가장 주도하는 시장이라고 부르는 미증시가 소위 이 신고를 찍는 뭐 고점을 이어가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근데 다시 한번 빅스 값이 튀어 올랐어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뭐 미중의 무역 마찰이 뭐 우려감이 다시 높아지고 뭐 중립금리에 대한 코멘트가 워낙 시장에 카운터 펀치를 날리다 보니까 빅스가 다시 올라왔었는데요. 그때 회복을 못 만들어냈었던 시장이 더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근데 최근 모습에 주목하는 겁니다. 중간 선거도 끝났고 미중도 만난다라 그러고 빅스 값이 다시 하향을 찍고 있으면 시장은 올라오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 뭐 속도의 뭐 시장마다의 속도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시장이 반등을 보이기 시작했으면 이게 또 다른 뭐 마이너스 요인들 뭐 이탈리아 뭐 예산안 불안이 뭐 달러 강세를 자극해서 다시 한번 시장이 빠집니다. 이전에 봤었던 하락 요인들보다는 사이즈가 많이 작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시 시장의 하락을 열 수 있습니다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이제까지 만들어냈었던 하향 요인들, 시장의 하락 요인들은 일정 부분 다 이제 뭐 마무리되어 갑니다. 그러면 이걸로 1년 내내 뭐 시장에서 괴로웠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소위 반등이라는 걸 얘기할 수 있는 시점이 됐습니다. 라는 부분을 빅스 값을 통해서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중간 선거 끼어져 있었으니까 뭐 이건 우리가 얘기 많이 했었죠. 중간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는 대체적으로 다 오르더라. 그러면 이게 뭐 19번 똑같은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에도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부분으로 얘기하는 거고요. 우려하는 시각들은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중간 선거 끝나니까 또 다른 우려를 또 만들어내는 게 내년 3월이면 이제 부채한도 유예 협상이 이제 종료가 되니까 마무리가 되니까 이때 또 뭐 셧다운, 뭐 시캐스터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 많이 하는데요. 우리 내년 3월 얘기를 지금 이 박살난 이 자리에서 내년 3월에 이렇게 될 것 같으니까 지금 미리 몸살입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올 여름에 되게 더울 것 같습니다라고 뉴스를 듣고 그냥 수영 반스 입고 해운대 앞바다 가서 서 있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내년 3월에 나올 얘기들 지금 뭐 시장에서는 별의별 얘기들 뭐 다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을 지금 시장에 녹여서 뭐 미개가 끝나지 않았으니 뭐 또 빠집니다라는 쪽으로 읽는 시각보다는 일단 좀 긍정적으로 끌어당길 수 있는 쪽들이 낙폭과대해서 일단 시장을 좀 올려놓고 그 이후에 좀 전에 뉴스들을 반영할 가능성에 대해서 녹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뭐 뉴스를 통해서 많이들 보셨겠습니다만 이번에 알리바바 이 마인 회장이 박수 치면서 자기가 이 사진 찍더라고요. 몇 초 만에 뭐 얼마가 넘었고 광군제 매출이 뭐 이 사상 최대 기록을 또 갱신하는 모습을 이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텐데요. 그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바는 중국의 내수 사이즈를 시장에다가 한번 제대로 보여줬다라는 거거든요. 봐라, 우리가 이 정도의 내수 사이즈가 된다. 미국이 우리를 압박을 해도 우리 내수 이 사이즈로 굴러갈 수 있다. 그러니까 함부로 찍지 마라라는 부분도 충분히 보여줬을 거고, 지금 제1회 중국 국제 수익 박람회도 성황리에 지금 열린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봐라, 우리가 시장이 이렇게 열고 이만큼 사드리겠다라고 박람회도 열었는데 이렇게 화랑이다라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으면 사실 미중 얘기로 우리가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최악의 경우는 이렇게 됩니다 라는 부분들 얘기를 워낙 많이 해온 상황이었고 시장에 그런 부분들 안 녹았다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보다 그 이제까지 우려했었던 그림보다 나아질 수 있는 가능성, 일단 이쪽을 먼저 보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블랙 프라이데이 올라오죠. 지금 전 세계로 봤을 때 경기 제일 좋은 데 미국입니다. 임금 상승률도 좋았고 실업률도 낮고 아직 뭐 물가의 부담에 대해서는 세게 얘기하고 있지 않고, 그러면 아마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도 긍정적 데이터 나올 가능성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거 뭐 의회가 양분됐어요 라는 얘기로 또 다른 우려를 시장에 녹이는 것보다는 일단 이 긍정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을 먼저 좀 시장에서 보고 너무 많이 빠진 증시니까 자율반등 나오기 마련일 거고 그 이후에 생각할 부분들을 좀 구분을 지을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반등론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그쪽의 시각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시장이라는 걸 이제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실은 기대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미래의 기대와 꿈과 희망을 당겨다 쓰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악재를 당겨다가 걱정하는 그만큼 심리가 이제 안 좋은 상황이라는 얘기인데요.
예,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는 어쨌든 간에 이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좀 열어놓는 시각 다시 한번 확인하셨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장에서 우리가 좀 담을 만한 종목들을 계속 찾고 있죠. 네. 오늘은 어떤 얘기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한때는 종목 얘기를 나와서 할 게 없으니까 뭐 방송이 힘들었었던 적이 불과 뭐 얼마 전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선별적으로 움직임들이 세게 나오니까 소개할 종목들이 늘고 있는데요. 일단 좀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 이거다 하면은 이거로 쏠리는 그림들이 일단 존재합니다. 그래서 시장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무차별적 하락 나올 때는 호재가 나와도 시장에서 받아들이질 못했었는데 녹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시장에서 70이 빠지고 80이 빠지고 이 모습이 연속성으로 나오는데 호재가 발표됐다라 그래서 이 종목들이 뭐 위로 뻗쳐 올라가질 못했으니까요. 근데 이 그림 하나 보시면 우리가 폴더블 얘기한 게 금요일이고 금요일 아침 방송이었고 뭐 목요일 날 오후쯤 해서 일부 시세들은 뭐 2% 3% 정도씩은 시세가 있었고 금요일 날 이쪽에 꽂힌 시세만 설명을 좀 드리면 SKC 코롱 PI도 5% 올랐고 KH 발텍이 9% 이상 올랐고 뭐 이녹스 첨단소재가 5% 많습니다. 뭐 이렇게 이쪽으로 여기 들어가 있는 이 관련주들 쪽으로 이름 올라 있는 이쪽에 몰렸던 시세가 작지 않아요. 그리고 이쪽에 먹히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얘기들이 또 나옵니다. 삼성의 폴더블이 나오고 곧 애플의 폴더블이 나올 거고 이게 이 상용화돼서 우리 손에 들어오는데 대략 얼마 정도 그 시점이 얼마 정도 될 거니 그때쯤이면은 뭐 이 종목 좋지 않겠습니까? 라는 얘기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장의 호재를 인식하기 시작했다라는 점이 뭐 일단 긍정적 포인트라고 볼 수 있고요. 오늘 제시하는 종목은 유통업종에서 하나 골라봤는데 네가 하도 이제 종목을 고르다 보니까 여기까지 가서 종목을 고르는구나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소위 말해서 유통 데이터에서 긍정적 부분을 찾기가 불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한번 보시면 우리 대한민국의 뭐 산업 생산, 소매 판매, 설비 투자 뭐 일제히 방향이 지금 다 아래쪽이라 경기로 읽었을 때는 경기 좋아요, 나빠요라고 물어보면 경기 좋아요라고 얘기하면 뭔가 이상한 거죠. 그래서 경기 어려워요라고 얘기하는 게 일반적 그림이었고 게다가 물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소위 물가라도 낮았는데 지금은 물가 부담도 생겨서 한은도 뭐 마이웨이를 얘기할 수 있는 시점이 됐어요라고 시장에서 읽고 있었기 때문에 유통주 쪽에서는 긍정적 그림들이 사실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백화점 주식들도 마찬가지고 뭐 의류 주식들도 마찬가지고 뭐 많았죠. 주가 공통적으로 다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번 보시면은요. 일단 롯데쇼핑이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기대 이상이네라는 평가를 일단 받았는데요. 3분기 매출액이 2.5% YOY 값 증가였고요. 영업이익은 15.3% 늘어나는 모습을 보입니다. 물론 이거 이유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중국 부진했었던 중국 이제 다 털었어요. 지난 실적 마지막으로 이제 다 털었습니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리온 실적 보고도 사드 치고는 굉장히 선방했네요. 라고 플러스를 반영했었던 것처럼 롯데쇼핑도 뭐 계속 중국 해외 부분이 이제 적자를 까먹으면서 ROE 단을 떨어뜨리고 있었던 상황인데 그쪽에서의 반등을 만들어냅니다. 중국의 부진 떨어내는 부분들은 사실 이번에 나온 결정이 잘한 결정인지 아닌 결정인지는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보면 알겠죠. 중국이라는 저 큰 소비 시장에서 손 털고 나온 게 호재다라고 있는 게 마냥 정답일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어느 시점에선가 다시 이 투자해서 들어가야 될 시장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면은 뭐 얘기가 복잡해지겠습니다만 일단 마이너스 나는 쪽이 워낙 정해져 있었고 그쪽에서의 부진을 떨었으니까 단기적으로 실적의 부담은 이제까지 안고 있었던 실적의 부담은 떨어질 겁니다라고 있는 시각이 일단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해외 마트 적자 끌고 있었던 게 사실 중국이었는데 그쪽 정리하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이 적자가 뜨지 않아요라는 부분에 플러스 점수를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백화점 가가지고 세일 50%라고 하면은 양잿물이라도 사는데 지금 PBR 값으로 봤을 때 0.5% PBR 값도 안 나오니까 그래서 뭐 세일 들어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게다가 영업이익도 개선을 이제
한동안 계속 로스였잖아요. 그래서 YOY 값으로 봤을 때 계속 떨어지는 값, 그리고 영업이익 적자 값 이런 것들을 보다가 이제 정상 구간으로 올라오는 모습을 봤고 요즘 뭐 얼마 전 뉴스였습니다만 롯데케미칼에 대해서 지배력을 확대하고 지금 아직 롯데쇼핑과 롯데지주와의 이 수합이 완료되지 않았고 지금 이 신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쁘게 일본을 오가면서 일을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얼마 전처럼 공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기대감도 추가적으로 얘기를 나올 수 있는 시점. 그럼 우리가 한동안 유통주 안 보고 살았는데 안 좋았으니까 그 가격에 가 있을 수 있었던 거고 그러면 더 안 좋아질 수 있는 뉴스가 있느냐 아니면 이거보다는 나은 뉴스가 나올 수 있느냐라고 계산해 보면 후자 쪽에 점수를 줄 수 있는 시장 상황 아닌가라고 판단해서 오늘 롯데쇼핑도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예, 주목할 만한 종목으로 롯데쇼핑 얘기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뭐 유통주가 시장에서 새롭게 각광을 받고 유통주 전반에 대한 비유가 좋다는 것보다는 네, 지표가 올라와야죠. 그러니까요, 근데 그건 하루아침에 안 되니까요. 거기까지는 가기 어렵지만 그 가운데 이제 개별적으로 또 이제 오너 공백을 메웠고 여러 가지 좀 가치가 싼 롯데쇼핑을 주목해 보자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자, 시장 이야기, 종목 이야기까지 했는데 오늘장 전략 한마디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요즘 후퇴하는 지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10월 증시를 워낙 뭐 지옥 같은 시옥 증시를 봤었기 때문에 후퇴되는 상황은 일단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느리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느린 이유는 요즘 기관들 매물이 워낙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애국가 매물이 아닌 이상 뭐 마르고 닳도록 나오진 않을 테니까 그래서 시장에서의 수급 뭐 나아질 수 있는 기대감이 여전히 존재한다. 그러면 밑을 보는 얘기들보다는 뭐 나아질 수 있는 얘기들을 먼저 좀 시장에서 관심을 갖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첫 코너 장용혁의 마켓 시그널로 한국투자증권 이프렌제어 장용혁 팀장님과 월요일 초반인데요.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시각들, 종목 이야기까지 이어봤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